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겪은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주, 더 깊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예의도 갖추고 겉모습도 단정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낼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마르고 내 생각이 작아지고 내 삶이 숨이 막히듯 좁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거칠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늘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판단의 기준도 자기입니다. 손해를 보면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이익을 보면은 자기가 잘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정과 원칙을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한 피로가 쌓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쁘지 않고 내가 잘 되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아파하기보다 비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어느새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길로 바뀌어버립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경쟁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은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경쟁에도 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키워주는 경쟁이 있고 서로를 갉아먹는 경쟁이 있습니다. 서로를 키워주는 경쟁은 내가 지더라도 배우게 합니다. 내가 이기더라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경쟁은 다릅니다. 상대가 넘어져야 마음이 놓이고 상대가 실패해야 안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신뢰를 잃고 함께 웃을 사람을 잃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지칩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굳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오직 자기뿐인 사람은 변해야 할 이유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표정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나는 더 이상 나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줄어듭니다. 젊을 때의 열애와 노년의 열애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신과 상처 속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따뜻한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없이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인격 위에 세워집니다. 인격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만든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때 조금씩 자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습니다. 반대로 이기심으로 관계를 다루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고립됩니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주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분명합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과는 더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얻은 작은 결론입니다. 나는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배고픔도 겪었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굶으면 함께 나누었고 형편이 어려우면 서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삶이 조금씩 넉넉해지자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기운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나만 손해볼까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기심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경쟁의 얼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은 경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형제 사이에서도 경쟁은 생깁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경쟁은 상대가 넘어져야 내가 서는 경쟁입니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공기처럼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말은 웃으며 하지만 속에서는 비교하고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안에서는 시샘합니다. 그 기운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그보다 한 걸음 높은 경쟁은 서로를 키워주는 경쟁입니다. 내가 더 잘하기 위해 애쓰되 남을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고도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안아줍니다. 그 마음에는 존중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면 배움을 얻고 이기면 겸손을 배웁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경쟁을 이상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그보다 더 깊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 담긴 경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스승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멀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가 높이 올라갈수록 나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경쟁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넓혀줍니다. 문제는 이기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비교 속에 삽니다. 누가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누가 앞서가면 이유 없이 작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흠을 찾고 작게 만들고 깎아내리려 합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원칙을 말하지만 책임은 피하고 잘 되면 자기 덕이라 하고 안 되면 남 탓을 합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따뜻한 기운을 내고 나쁜 마음은 탁한 기운을 냅니다. 나는 이것을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시샘하고 미워하면 그 기운이 먼저 자기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치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 들어서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경쟁을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기다린 적은 없었는가? 이 질문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힘은 줄어들어도 마음을 돌아보는 힘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기심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교였지만 그것이 쌓이면 삶의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계산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물론 공평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공평함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자리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것인지 아니면 남을 밀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답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없는 경쟁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담긴 경쟁은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남깁니다.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것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함께 웃었던 기억, 서로를 밀어주었던 시간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기심에 머무르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마음을 지키면 몸은 늙어도 눈빛은 늙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배운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더 낯설어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두려웠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세상보다 내 안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고 자식도 잘 되었고 집도 있고 이름도 알려졌지만 밤이 되면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 마음이 텅 빈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채운다고 해서 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더 올라가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았고 서러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킨 말과 눈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듯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때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유 없이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배우자의 짧은 한숨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더 쓸쓸해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쓸쓸해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나는 옳았고, 나는 희생했고, 나는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늙어서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 아버지 덕분입니다라는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만큼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않느냐고 속으로 울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외로워서 화를 냈는데 화를 내서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 겪는 가장 슬픈 굴레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것이라고. 시간이 쌓이면 추억도 쌓이고 상처도 쌓이고 후회도 쌓입니다. 그중 무엇을 꺼내어 들여다 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상처만 꺼내어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고마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함께 웃었던 얼굴을 기억하면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자존심도 조금 내려놓고 미움도 조금 흘려보내고 억울함도 조금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바람이 통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자존심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것 같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외롭다고, 나는 아직도 두렵다고, 나는 따뜻한 말이 듣고 싶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진솔해서 곁에 두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려 하지 말고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나는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법, 서운함을 오래 붙잡지 않는 법, 오늘 하루를 고맙게 마무리하는 법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그때는 이미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그 깊이를 어둠으로 채울지 잔잔한 빛으로 채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묻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권위, 예전의 자리, 한때의 명예, 그리고 오래된 원망입니다. 손에 힘을 주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까지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오늘 곁에 앉아있는 사람의 숨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충고 속에는 종종 우리의 후회와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자식은 조언을 듣고 싶어도 매 순간 판단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옳은 말을 하기보다 따뜻한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끝없는 비교입니다. 누구의 자식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더라 하는 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비교는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리 아픈가?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오는데 나는 왜 혼자인가?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비교는 마음을 좀먹는 습관입니다. 나의 속도는 나의 것입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 때문에 얼굴이 굳어버린 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형제에게 들은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받은 무심함, 친구의 배신 같은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꺼내어 다시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와 함께 늙습니다.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욕심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넘어서도 같은 속도로 달리려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비를 피할 집이 있고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다면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있는 것을 헤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하거나 의견을 가볍게 넘기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크게 반응하면 오히려 나 자신이 더 상처를 입습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말을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로 가장 품이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고 오래된 음악을 듣고 햇볕 아래서 천천히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남은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집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 미워할 말을 삼키고 괜히 꺼내지 않아도 될 옛 이야기를 접어두고 먼저 웃어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맑아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별을 겪고 수없이 후회하고 또 용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의 모양대로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눈빛에 비친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이는 온화하고 어떤 이는 날카롭습니다. 그 차이는 살아온 환경보다도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을 새우고 자존심을 삼키며 직장을 지키고 하고 싶은 말을 눌러가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세월을 누가 다 압니까? 아무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라고 젊을 때는 채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경험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사람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비워집니다.
사람도 떠나고 일도 줄고 몸에 힘도 빠집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쓸쓸함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고요가 들어오고 사색이 들어오고 오래 묵은 지혜가 자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마음을 묶어두는 밧줄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 때가 되면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은 줄어듭니다. 친구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 고요가 서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나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누리십시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관계의 온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였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돈은 남겨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따뜻했던 기억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그 사람 참 따뜻했지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두렵지 않게 미안한 사람이 떠오르면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마운 사람이 생각나면 짧은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날이 짧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같은 일은이라도 누군가는 불평 속에 살고 누군가는 감사 속에 삽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아프지 않은 시간, 누군가의 미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인생의 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밤에 누웠을 때 후회보다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경쟁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세상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화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